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는 관광 기념품으로 초콜릿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최근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확산되면서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급등해 초콜릿 생산업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감귤과 녹차 등 제주산 특산물을 넣어 초콜릿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해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꾸준히 흑자를 내오다 몇 달 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카카오 주산지인 서아프리카에 에볼라가 확산되자 일꾼을 구하지 못해 수확량이 줄면서 원료 가격이 1년 전보다 25%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류비가 많이 상승돼 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그게 물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하락돼 있는 상태고. 제주 지역에 초콜릿을 생산하는 업체는 7군데. 특산물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가격도 올리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수출을 추진하거나 값비싼 고급 초콜릿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의 그런 초콜릿보다는 리얼 초콜릿 쪽으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니아층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초콜릿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지난달 제주 지역 제조업체의 업황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에볼라의 여파가 제주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노지감귤 관측조사위원회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오늘부터 세 번째 감귤 관측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조사 표준지점 450곳을 대상으로 나무에 달린 열매를 수확해 열매 크기와 무게, 선과 규격별 분포, 당도 등을 조사합니다. 관측조사를 바탕으로 한 감귤 생산 예상량은 이달 하순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5월 1차 조사 때는 51만 2천 톤, 지난 8월 2차 조사 때는 55만 7천 톤 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4.3 행사가 마련되지만 그때가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나마 민간단체에서 간간히 역사 순례를 이어가고 있지만 4.3을 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도 겨우 기어들어가야 할 만큼의 좁은 동굴 입구. 희미한 불빛에 의지한 채 역사를 거슬러가는 길은 힘겹기만 합니다. 동굴 안에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추위를 이겨야 했던 66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안에서는 밥을 해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하다가 연기가 새어나가면 발각되겠죠. 교실에서 배울 수 없었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한 아이들은 그날의 아픔에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는데요. 와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4.3의 피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전역에서 발생했지만 4.3의 역사를 알리는 행사는 4월 한 달에 집중될 뿐 나머지 기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주정 공장에서 수천 수만 명이 체포되는 게 그게 전부 이 계절에 수용됐던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4.3은 4월에만 반짝해서 기억되는 역사가 아니라 이 계절에도 분명히 얘기돼야 되고 그마저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제 애들한테 더 좋은 게 되려면 학교 현장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이런 제도권 내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희미해지는 4.3의 기억, 4.3의 세대 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도내 주요 문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92호인 방선문 일대가 균열로 인한 낙석 가능성이 커 내일부터 출입이 통제됩니다. 제57호 제주기념물인 용두암 일대도 낙석 우려 구간이 15곳, 토사 유실 우려 구간이 4곳 등 재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해안도 지난 6일 낙석으로 인해 관광객의 부상을 입어 사고 구간이 폐쇄되는 등 문화재 전반에 대한 안전 진단과 함께 보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은 정치는 물론 국가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죠. 이번에 영호남의 광역단체장들이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이재원 기자입니다. 영호남의 행정수장들이 최초로 손을 맞잡고 5월 영령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립 5.18 묘지에서 상생과 화합의 결의를 다진 4명의 단체장들은 본격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조선시대 가명이 위치했던 나주시와 상주시의 복원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상생의 과제도 추출하고요.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현장에서 실감하고 왔습니다. 또 국토의 동서 끝자락에 위치한 울릉도와 가거도 주민들의 교류를 이끌고 백신 사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등 7개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이 서뜻 나전히 못하는 것도 이제 지방에서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속도가 좀 붙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희망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도 달빛 동맹을 뛰어넘어 민간 교류 협력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88 고속도로의 조기 확장을 추진하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내륙철도 건설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자면서 광주 전남의 향기를 사람 냄새, 문화의 냄새를 같이 맡으면서 그렇게 몸으로 서로 익혀가는 교류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88 고속도로가 가까워진다니까 자주 소통하면은 그리고 뜻을 세우고 있으니까 저희들의 후배들에게 그런 길들을 저희가 열어야 될 그런 의지들을 다져가는 그런. 동서의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영호남의 광역단체장. 두 지역에 쌓인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교류 협력 사업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농지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 허창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허가한 사례가 560건으로 불허한 경우는 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확인 없이 서류 심사로만 허가를 주고 있어 전용할 수 없는 농지에도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태양광 시설에 대한 허가 심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청문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3일 김영철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컨벤션센터 사장, 그리고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청문 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의 자율에 맡겨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부적격 결론이 난 후보자에 대해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대해서도 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출근길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도 조금 쌀쌀합니다.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면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게 했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더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내일은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애월과 제주의 기온 12도, 조천 14도, 낮 기온은 16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기온 13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4도, 성판악 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적도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기온은 13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용담 이동 모 주택 앞 공터에 세워진 125cc 오토바이가 모두 불에 타고 인근에 있던 차량 2대도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터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